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묵의 지식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강.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서당계가 맞나? 서당계가 맞나? 이게 띄어쓰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띄어쓰기를 안 한 거고, 여기는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네, 띄어쓰기를 한 거. 그런데 이제 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서당계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 서당계를 이렇게 붙여서 쓰면요, 요게 전미어가 됩니다. 전미어. 명사 밑에 붙어서, 명사 뒤에 붙어서, 사람이나 무슨 어떤 사물을 이렇게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전미어예요. 그래서 이 전미어로서 개는 무슨 뜻이냐면요, 서당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서당에서 잔심부름 하는 아이를 서당개라고 부르고요. 얘는 글자 그대로 서당과 개가 이렇게 떨어져서 삽니까? 이게 명사와 명사가 독립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서당에서 키우는 개라는 뜻이야. 개, 멍멍이. 예. 서당에서 키우는 개다. 자, 한번 살펴보죠. 우선 밑에 있는 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 해서 풍월. 풍월이 뭔가, 풍어를 읊는다가 뭔가, 이게 풍어를 읊는다. 풍월이라는 얘기는, 바람풍자, 달어를 말해. 바람풍자, 달어를 말해서, 원래는 음풍농월이죠. 음풍농월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바람을 읊고, 바람 소리를 들어가며, 달을 희롱한다. 그러니까, 이제, 산수 좋은, 이런 곳에 놀러 가서,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시도 짓고, 춤도 추고, 이제 이런, 한량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풍어를 읊는다. 그런데 여러분, 풍어를 읊으려면 이게 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 예? 시를 지으려면요, 이게 공부하는 공부한 내공이 얼마나 쌓여야 우리가 시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최하로 10년은 공부해야 시를 짓지, 그 이하로는 시를 못 집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엔 다 한자 아니에요, 한자. 여기서 말하는 시는 한자 시를 말하는 거죠. 천자문을 띄고요. 천자문을 띄고, 그 다음에 동몽선습이나 명심보감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통감이라는 게 있어요. 통감이 1권부터 6권이 있는데 한 4권까지는 최소한 읽어야 돼요. 4권. 통감을 읽고 어느 정도 물리를 터득한 다음에 이제 논어 공자님 말씀이죠. 논어, 맹자님 말씀.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중용 여기까지를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서경, 그다음에 시경까지를 공부를 해야 시경을 공부를 해야 시를 짓는 거예요. 시경.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역. 거기다가 이제 과거를 볼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춘추, 중국 역사. 이렇게까지 해서, 사소, 오경까지를 공부를 해야만 문과인 과거를 볼 수 있고, 문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서, 뭐, 춘추와 얘기까지야 뭐 안 돼도 되죠. 사서삼경 정도만 보아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서당이 뭐냐, 이게 서당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 그림이 김홍도가 그린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서당에서 훈장님한테 회초리를 맞고 한 삐짝에서는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고 한 삐짝에는 회초리 맞는 아이가 있고 떡고머리 총각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서당은 글자 그대로 한 사람이 훈장님이 계시고 훈장님이 계시고 훈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여기 이제 각각의 어떤 학생들이 최소한 뭐 6명 또 7명 또는 더 많을 수도 있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서당에는 공부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한 지 한 3, 4년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과거를 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먼저 보는 향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10년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부터 향시 준비생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할 거다. 그러면 훈장님은 이게 거의 맨투맨으로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맨투맨. 이 학생한테는 뭘 읽어라 그러고 얘 학생은 뭘 읽어라 하고 이 학생은 뭘 읽어라. 이렇게 맨투맨으로 교육을 해주다 보니까 자, 천자문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자문 배우는 학생들, 서당 처음 오는 학생들, 천자문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논어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논어. 또 시쳇말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시경을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훈장님이 얘기를 하시겠죠. 이게 읽는 법을. 자, 너 책 천자문 읽는, 자, 따라해보라. 하늘 전 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면 동몽선습을 배우는 학생한테 읽을 때 그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학생이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뭐 천지지감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투맨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가르친다. 뭐 논어 나오면 학이시습지 불용료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당에서 잔심부름하는 아이가 이 서당 바깥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의 책 읽는 소리, 훈장님의 책 읽는 소리, 그다음에 사람들이 책 읽는 소리에
어느 정도 물리가 튀어서 서당에서 잔심부름 3년 하다 보면 기동량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있더라. 그래서 완벽한 시까지는 모르더라도 시를 짓는 흉내 정도는 내지 않겠냐 하는 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얘기고요. 서당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말이 돼요. 서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개가 졸다가 뭐 깼다가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책 읽는 소리를 어떤 음률이 있거든. 운율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훈민정음까지는 사성이 있었잖아요. 사성. 뭐 평성, 상성 뭐 이런 식으로 사성이 이제 고저의 높낮이 어떤 단어를 장음으로 발음할 거냐 단음으로 발음할 거냐 높은 음으로 발음할 거냐 낮은 음으로 발음할 거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게 사성.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강아지 또한 듣고 있다 보면 이 강아지가 울 때도 왈왈왈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우는 게 아니고 마치 풍어를 읊듯이 왈왈왈왈 이런 식으로 짖더라. 그것이 마치 풍어를 읊는 것처럼 들리더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서당계를 붙여서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띄워서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검색 뭐 해보면요 전부 다 이거라고 그래.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거 같아요. 이거 붙여서 쓴. 그래서 서당에서 잔심부름하는 아이가 3년 서당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굴러 먹다 보면 대충 그냥 시상을 보면 대충이라도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쌓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거를 이제 농담이라고 그분은 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졸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야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막 니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도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하신 거겠지만 이건 전혀 어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식당계를 분석해 봅시다. 식당계 해봅시다. 식당계 또 식당계 이렇게 해봅시다. 자 식당계 식당에서 키우는 개죠. 식당에서 키우는 개 그죠? 식당계는 식당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이겠죠. 식당 보조원이죠. 그러니까 식당 주방 보조가 되든 홀 보조가 되든 보조원이 되는 거죠. 이게 주인은 아니고 종업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먼저 봅시다. 식당개. 개가 무슨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말도 안 되지. 개는 손발이 사람 손과 같지 않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건데 식당에서 라면을 끓려면 식당에서 3년이나 있어야 됩니까? 아니 라면은요. 라면 봉지 안에 겉 표지에 보면 요리법이 써 있어요. 끓는 물에 물을 얼마 정도 붓고
펄펄 끓으면 라면부터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넣고 뭐 건더기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한 2, 3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파라든가 뭐 계란 이렇게 해서 겉들이면 더 맛있다. 이 요리법이 나와요. 반나절이면 라면 끓입니다. 근데 어떻게 3년씩이나 걸리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농담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몰상식한 단어입니다. 이건 문장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상식과 몰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르더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돼요. 우리나라 선녀님께서 서당계 삼명용품을 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식당에서 잔심부름하는 아이. 전미어 개는요. 명사 뒤에 붙은 전미어 개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요. 오줌 싸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줌 싸개. 똥 싸개. 그죠? 코 흘리게. 코 흘리게. 그 다음에 아무개. 이와 같이 끝에가 다 개로 끝났어요. 개. 개로 끝나는 단어는 전미어로서 사람이나 사물을 낮춰서 부르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 대표적인 아무개, 그렇지 않습니까? 코 올리게, 똥 싸게, 오줌 싸게. 그것처럼 서당개, 그러면 서당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 아이를 말하더라.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선조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문 분야, 어떤 전문가 밑에서, 곁눈질로 이렇게, 어깨 넘어 본 기술이라도 전혀 그런 것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보다는 나은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장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맨 처음서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을. 잔심부름부터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잔부름 시키고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요거 하나 가르쳐 주고 그거 다 연마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익히면 또 요거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무협지에 나오는 뭐 무공 훈련하고도 똑같아요. 맨 처음 잔심부름 시키잖아요. 산 밑에 가서 물 길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고 뭐 반복하고 나다 보면 그 다리 근육이 생기고요. 다 선생님은 생각이 있어서 시키는 거죠. 작은 식물을 하나 띄면서 나무를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화 같은 얘기지만 식물이 이만큼 자라면 높이 뛰기가 잘 되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되고 뭐 그러다가 검수를 바를 때 기는 법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벽검이 아니라 이제 목검을 갖고 하겠지만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10년 정도, 25년 정도 딱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만 아산하거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절공의 무게를 갖고 세상에 나와서 악당을 물리치고 뭐 이런 그런 뭐 무협 드라마에 아주 흔히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선조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분명히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네이버를 검색해보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방앗간 3년이면 참새가 뭐 방아를 찢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거는 몰상식한 표현이니까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런 표현도 말이 안 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걔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말도 안 되지. 그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한 3년 정도 보조를 하다 보면 조금의 어떤 음식도 만들어내지 라면 끓이는 데는 3년까지는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넌 비문이라고 해요. 비문. 이런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